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시간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 절차를 통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인데요. 환경정책 전문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광희 위원장을 만나봅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환경부의 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남광희 위원장이신데요. 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하면은 그 분쟁을 조정하는 곳이라 이렇게 이제 제목 이거 이름을 봐서는 그렇게 짐작이 가는데 예. 어떤 곳인지 먼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위원회는 네. 국민 여러분들이 생활 과정에서 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예. 환경 분쟁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복잡한 소송 절차 거치지 않고 네. 적은 비용으로 예. 또 신속하게 예. 공정하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예. 보통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저희 위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예. 충분히 되고요. 또 예, 예. 우편, 예, 우편. 팩스, 예. 그다음 또 직접 방문해 주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오셨을 때 신청하는 서류는 간단합니다.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신청서 작성할 때 또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그다음에 피해 사진이라든가 그런 거 첨부하시고 거기다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신청이 완료되겠습니다. 예. 그 비용은 얼마 안 드는 거죠? 예, 비용은 법원하고 소송과 비교하면 아. 한 반 오. 정도로 쌉니다. 그래서 예. 5천만 원 미만 정도 이제 청구를 예. 하시면 예. 한 2만 원 정도 되고요. 아.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1억 미만인 경우에는 그 500만 원 넘었을 때마다 만 원 추가할 때마다 30원 이렇게 추가되는데요. 그 계산한 방식은 저희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자동 계산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되게 쉽고요. 예를 들면 한 3천만 원 정도 배상을 청구하면 수수료는 한 9만 5천 정도 되겠습니다. 아, 그 정도 되는군요. 자, 만약에 그 분쟁이 이제 접수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접수 받은 거를 위원회에서 이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까? 절차는 일단 어떤 오염 유형이냐 피해 예. 유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관을 배정을 합니다. 예. 심사관을 배정하면 심사관이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으로부터 들어온 그 서류를 검토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현장을 나갑니다. 예. 현장을 나가서 직접 피해자, 가해자 이야기를 듣고 들어봐야죠. 또 현장 상황도 보고 예. 그때 또 그 분야의 전문가분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데요. 예. 그 보고서를 가지고 법원의 재판과 같은 이제 재정 회의를 개최합니다. 예. 재정 회의 개최할 때는 저를 포함해서 예. 전문가분이 세 명이나 또는 5명으로 이렇게 재판부를 구성을 하고요. 예. 거기에서 직접 피해자, 가해자에 대해서 신문을 하면서 예.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신문이 다 끝나면 이제 배상을 할지 여부, 배상 여부에 대해서 또는 배상을 한다면 금액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다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처리하는 기간이 되게 정해져 있습니까? 뭐 60일 이내에 한다든지 뭐 법적으로 9개월 이내에 9개월 하도록 이군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했는 거를 평균을 내보니까 네. 5.6개월 5.6개월. 정도 걸립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분쟁 사건을 법원에 가지 않고 여기서 한다면은 예. 이게 과연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뭐 권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희 위원회를 이용하는 가장 큰 장점이 예. 법원을 가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결정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재정문이 통보를 되면 신청인하고 피신청인이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수용할 것이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60일 이내에. 예. 그래서 만약에 수용한다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분쟁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91년도 이렇게 25년 전에 저희 예.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25년 동안 한 3,500건을 처리를 했는데요. 2000년도하고만 비교해도 2000년도에 한 6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10건을 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엄청나게 사건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산업화되면서 예. 분쟁의 유형이라든지 성격 이런 것도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좀 달라지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소음 진동 그렇죠. 또는 공장 가동에서 나오는 대기 수질 오염, 예. 전통적인 이제 환경 그렇죠. 오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인공 조명에 인한 빛공해 예. 또는 일조라든가 조망 이런 피해 이런 새로운 오염 유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 방해 같은 경우 보면 2007년도에 8건밖에 안 됐는데요. 작년에는 54건까지 해서 7배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 기억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조정 사례가 예, 예전에 그 낙동강 패널 오염 사건, 맞습니다. 예. 그 대구 지역 그쪽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 사건이 어떻게 잘 조정된 거죠? 예, 그때 이 위원회가 발족하자마자 가장 큰 사건을 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그 페놀로 인한 이제 수돗물 오염 사건이었는데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규명이 좀 덜 돼서 사실은 배상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하여튼 위원회가 나름대로 최초에 조정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군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님과의 대담 어느덧 1부를 마치고요. 2부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